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위헌적으로 사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참 무는데 그래도 장관 가시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셔야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데 어제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지금 싸늘합니다. 무엇보다 시한부 내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한부 내각. 끝이 보이는 그런 내각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관련 소식 동정민 팀장하고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 팀장. 네. 일단 시한부 내각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시한부 내각 아직 아까 화면에 나왔던 6명이 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총선에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시한부 내각이죠. 왜냐하면 총선의 날짜는 내년 4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예. 네.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면 1월 13일에 다들 장관직에서 물러나셔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이완구 국무총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조금 이런 얘기를 애매합니다. 아직은. 했어요. 네, 그렇죠?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데 제가 듣기로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네. 후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리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저 중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예. 출마 선언을 아예 했네요.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향을 갖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레 당연히 출마할 거다. 예전에 장관을 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하는 걸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3선 이상이 지금 4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진 그러네요. 의원들이. 자, 이렇게 네 분인데. 네, 저게 근데 원래 3선 이상 의원들은 절반 이상은 공천에서 물갈이가 됩니다. 저분들은 지역구에서 원래 다 지역구로 따지면 다 표가 없지만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공천 때마다 절반이 물갈이가 되는데 장관을 물갈이하기는 또 쉽지 않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분들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네. 그렇게도 볼 수 인지도도 있는 높아지니까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 짚어볼게요. 아까 저희 영상 구성에서 맨 마지막에 이분들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네. 구상이라는 건데, 자, 지금 이제 10달 있으면 물러날 장관들, 이분들 말을 공무원들이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올해 한 해밖에 없다.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인을 투입시켜서 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문제는 보통 이제 청문회가 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또 한 달 까먹죠. 그리고 가면 또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물론 상임위를 지냈던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또 각 부처 그 실국장들에게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업무 파악하는데 또 한 2-3달 걸립니다. 그러면 예. 한 절반 정도는 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또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김무성 대표 말 보면 1년 이상은 해야 뭔가 안정적으로 간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좀 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친박 두 분이 이제 새로 이제 장관으로 입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간 것을 그렇게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야당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상당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해수부 장관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이 임명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도 있는데 예. 네, 그러면서 인사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개각이다. 저 두 사람의 그 후보자를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예, 이분은 이제 해양 전문 해양 변호사를 전문 했고 변호사고 유일호 장관도 국토부랑은 연관이 없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전문가죠. 상당히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그 친박 의원들이라는 거죠. 너무 친박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과연 당청 소통, 그러니까 당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과연 지도부는 오히려 비박 지도부인데 네. 과연 친박 장관이 가서 소통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까지 비판해온 대로 진짜 10개월, 11개월 할 장관이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장관들이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장관 일을 하고 주중에는 장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지역구에 내려간다.
이런 장관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런 점을 비판을 안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꼭 굳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종정민 팀장은 이제 청와대도 인정한 네. 취재 고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근데 보통 이렇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보통 집권 초에 정치인을 많이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이 대선 때 같이 정책을 짰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근들을 임명을 해서 집권 초에 국정 드라이브를 딱 거는 것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로 집권 초에 관료들로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 그 관료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들이 뭔가 주도력을 갖기에도 좀 장악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2년을 그냥 보냈거든요. 이제 와서 뒤늦게 약간 정치인을 많이 투입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역대 정권과 좀 다른 반대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걸린 것이 총선인 겁니다. 총선을 많이 앞둔 의원들이라면 좀 더 그 국정에 좀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내 코가 석자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점점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좀 장관들을 좀 정치인들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늦게 한 것은 좀 패착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아까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지만 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래도 1년은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뭐 좀 안 좋게 보면 예. 또 친박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좀 오히려 뭐 다음 공천에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국민적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론적인 얘기일 사실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예. 또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기 참 뭐한데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도 약간 좀 그런 어려움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당 지도부로서는 국민들의 시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셔야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저 말은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까 좀 애매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불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쯤에서 좀 승부수를 던져서 지금 반쪽 총리라는 좀 오명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 승부수를 돌파를 한다면 더 많은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짧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면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의 어떤 내각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자, 이 내각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내각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은 그 의원이, 국회의원이 뭐 이제 국무위원으로 가지 못하는 게 원래 그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의원내각제도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 정부의 그 강요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옳지 않냐를 논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그런 그 행복한 그런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활을 예. 좀 더 이제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가 효과적인 그런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뭐 어떤 장관이든 아니면 뭐 그 이하의 그런 다른 직위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표로 아마 그 뭐 찬성표를 주든 아니면 다른 당을 지지하든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얼만큼 일을 잘하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정민 팀장.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이 뉴스탑 10을 보시면서 가족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박근혜 대통령 요새 어떠니? 잘하고 있는 거냐? 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설 민심이라는 건데, 설 민심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쨌든 기대했던 그 개각에 있어서 좀 아주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오늘 지지율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한 35%까지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K와 50대 이상의 지지층이 좀 뭉치는 모양새는 보이곤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늪에서 벗어나서 지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 이런 모습, 의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집권 3년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지지율이 뭉칠 수는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죠. 지금 비서실장도 여전히 인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늪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소통 문제, 불통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연휴가 끝나면 집권 2년차가 2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불통에 있어서 뚜렷한 해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있어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바로 그 소통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게 특보단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특보단이 발표가 됐고 활동 내용도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 아직 정무특보단이 공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왜 특보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에 어떤 국정 어떤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어떤 주요 수석들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 주요 부문의 그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저런 소신과 함께 특보단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어제 정무특보단 사실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약간 타이밍을 적어도 좀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청 소통을 위해서 정무특보를 두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를요? 네, 예. 김무성 대표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정무특보를 좀 두지 말아 달라 이렇게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반문을 했다고 해요. 당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지금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거기에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오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예. 오히려 김무성 대표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받고 당의 뜻도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친박 의원들이 원래 사실은 이 정무특보를 좀 원했었습니다. 청와대와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친박 의원들도 예전에 정무장관을 그동안 한 1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그때는 또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넣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커지고 있고 사실 좀 걱정인 게 이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사실은 정치인들의 민원 창구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걸 좀 해결해 네, 줘라라고 지역구의 얘기하는 거죠. 민원이라든지 개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졌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우려가 청와대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무특보 자리 사실상 무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 어쨌든 인사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인 명절 밥상 앞에서 박 대통령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게 후한 점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설 이후에 있을 청와대 개편에서 좀 더 확실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